새벽 2시 부대 비밀서고에서 미연은 땡땡 명단이라는 서류를 발견했습니다. 그 명단에는 정미연, 행정병이라는 자신의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거 보지 말았어야지. 등 뒤에서 들려온 차가운 목소리에 돌아보니 바로 남편 철우가 서 있었고 그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자신의 적이 될 수도 있다는 공포가 미연을 덮쳤습니다. 감동은 나누면 더 커지죠. 이야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매일 더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갈게요. 늦여름 햇살이 훈련소 운동장을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파란 하늘 아래 먼지가 날리는 그곳에서 정미연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25살에 행정병으로 복무했던 그 시절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39이 되어 다시 이곳에 서 있다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여보, 여기서 우리 다시 같은 깃발 아래네. 남편 강철우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42살의 그는 여전히 꼿꼿한 군인의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고 얼굴에는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연은 그 웃음 속에서 뭔가 낯선 그림자를 느꼈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철우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던 것입니다. 마치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미연은 결혼 후 전역하여 아이들을 키우며 평범한 주부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는 늘 군대 생활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습니다. 새벽 기상 나팔 소리, 규칙적인 생활, 동료들과의 끈끈한 정, 그리고 무엇보다 나라를 지킨다는 자부심이 그리웠던 것입니다. 철우가 계속 군에 남아있는 동안 미연은 혼자서 집안일과 육아를 책임져야 했지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남편이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군인으로서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자랑스러워했죠. 두 아이가 모두 기숙학교에 들어간 후 미연에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첫째는 과학고등학교에, 둘째는 예술중학교 기숙사에 입학하면서 미연은 처음으로 온전히 자신만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떠난 빈집에서 혼자 보내는 시간들이 쌓여갈수록 미연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가 아닌 정미연이라는 한 사람으로서 무엇을 하고 싶은지 말입니다. 그때 군에서 경력 단절 여성을 위한 재입대 프로그램을 실시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나이 제한도 완화되어 39인 자신도 지원할 수 있다는 걸 알았을 때 미연의 마음은 설레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10여 년 전 첫 입대 때처럼 말입니다. 정말 다시 군대에 들어가고 싶어? 철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미연은 주저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응, 아이들도 기숙학교에서 잘 지내고 있으니까 이제 나도 내 꿈을 찾고 싶어. 철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지원을 해주겠다고 말했지만 그때도 미연은 남편의 표정에서 뭔가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기쁨과 걱정이 뒤섞인 듯한 표정이었죠. 특수부대 훈련소는 미연이 과거에 복무했던 곳과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더 엄격하고 긴장감이 흘렀죠. 사격장에서 들려오는 총성, 훈련병들의 우렁찬 구령소리, 그리고 교관들의 날카로운 지시가 공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오랜만에 맡는 군복 냄새와 구령소리가 미연의 마음을 설레게 했습니다. 마치 잃어버린 퍼즐 조각을 찾은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동기들은 대부분 자신보다 어렸지만 같은 꿈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동질감이 들었습니다. 20살 초반의 젊은 훈련병들 사이에서 미연은 자연스럽게 리더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힘들어할 때 격려해주고 모르는 것이 있으면 친절하게 알려주었습니다. 10여 년간의 육아 경험이 이런 곳에서도 빛을 발하는 것 같았습니다. 첫날 저녁 점호가 끝난 후 철우와 잠깐 만날 수 있었습니다. 부대 내에서는
개인적인 만남이 제한되어 있었지만 철우가 상급자라는 이유로 공식적인 업무 상담이라는 명목하에 시간을 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부대 뒤편의 작은 정자에서 둘은 마주 앉았습니다. 힘들지 않아? 철우가 물었습니다. 괜찮아. 오히려 활력이 생기는 것 같아. 아이들 소식도 좋고 말이야. 미연이 대답하자 철우는 안도하는 듯 웃었습니다. 과학고에 다니는 첫째는 기숙사 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다고 전화로 말했고, 예술중학교에 다니는 둘째는 새로운 친구들과 즐겁게 지낸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하지만 철우의 그 웃음 뒤에 숨어 있는 뭔가를 미연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당신 요즘 뭔가 달라진 것 같은데? 미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철우는 잠깐 멈칫했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별일 없어? 그냥 부대에서 여러 가지 일이 많아서 그래.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의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감추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훈련소 생활이 시작되고 사흘째 되는 날, 미연은 본격적인 체력 훈련에 들어갔습니다. 아침 새벽 5시 기상부터 밤 10시 취침까지 빡빡한 일정이 계속되었지만 미연은 전혀 힘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몸과 마음이 정화되는 기분이었죠. 체력적으로는 예전만 못했지만 정신력만큼은 오히려 더 단단해진 것 같았습니다. 10여 년의 육아 경험이 미연을 더 성숙한 군인으로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면서 미연은 뭔가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간혹 철우가 다른 상급자들과 나누는 대화가 자신이 나타나면 갑자기 중단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몇 교관들이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평범하지 않다는 걸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새로 들어온 나이 많은 훈련병이라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지만 점점 그런 느낌이 강해졌습니다. 특히 철우의 태도에서 변화를 느꼈습니다. 예전처럼 자연스럽지 않고 뭔가를 숨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서는 다정한 남편이었던 그가 이곳에서는 냉정한 상급자의 모습만 보여주는 것도 이상했습니다. 물론 부대 내에서는 사적인 관계를 드러내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래도 눈빛만큼은 따뜻했던 예전과 달리 요즘의 철우는 미연을 대할 때도 완전히 남처럼 대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사 시간 미연은 철우가 다른 장교들과 진지한 표정으로 대화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가득했고 미연이 지나가자 대화를 멈추고 조용해졌습니다. 그 순간 미연은 확신했습니다. 분명히 무언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복귀 첫날 밤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점호가 끝나고 모든 훈련병들이 잠든 후 미연은 잠이 오지 않아 침대에서 뒤척이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초병들이 교대하는 소리가 들려왔고 부대 한쪽에서는 야간 훈련을 하는 듯한 발걸음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새벽 2시쯤 미연은 목이 말라 물을 마시러 일어났습니다. 복도를 조용히 걸어가던 중 저 끝에서 불빛이 새어나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부대 비밀서고였습니다. 평소라면 그냥 지나쳤을 텐데 왠지 모르게 발걸음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서고 문은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안에서는 누군가 서류를 뒤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연은 호기심에 조심스럽게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한 명의 장교가 서류들을 급하게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떠난 후 미연은 잠깐의 망설임 끝에 서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책장 사이사이에는 각종 군사 기밀 서류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훈련 계획서나 인사발령 관련 문서들이었지만 한 구석에 놓인 빨간 파일이 미연의 눈에 띄었습니다. 파일 겉표지에는
극비라는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미연은 손을 떨며 파일을 열어보았습니다. 첫 장에는 특별작전계획서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고 그 아래에는 여러 명의 이름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미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명단의 제목이 바로 제거 명단이었기 때문입니다. 명단을 자세히 살펴보던 미연은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 명단 중간쯤에 정미연, 행정병이라는 자신의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던 것입니다. 이름 옆에는 내부 고발 위험 인물이라는 메모가 붙어 있었고 아래쪽에는 조치 완료 예정일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미연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자신의 이름이 이런 명단에 올라가 있는 것일까요? 내부 고발이라니 자신은 복귀한 지 겨우 며칠밖에 되지 않았는데 무엇을 고발한다는 말인가요? 미연은 급히 다른 페이지들을 넘겨보았습니다. 서류에는 부대 내부의 비리와 관련된 내용들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군수품 횡령, 부당한 인사 발령, 그리고 민간업체와의 불법 거래 등 온갖 비리들이 망라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몇몇 고위 장교들의 이름이 반복적으로 등장했습니다. 그거 보지 말았어야지. 등 뒤에서 들려온 차가운 목소리에 미연은 깜짝 놀라 돌아보았습니다. 서고 입구에 철우가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소에 따뜻한 남편의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얼음처럼 차가운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미연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냉혹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여보, 이게 도대체 뭐야? 미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철우는 한 걸음씩 미연에게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그냥 지나가면 될 것을 왜 굳이 여기까지 들어왔어? 그의 목소리에는 안타까움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미연은 손에 들고 있던 서류를 흔들며 말했습니다. 내 이름이 여기 왜 있는 거야? 제거 명단이라니 도대체 무슨 일이야? 철우는 잠깐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미연아, 내가 모르는 게 나아. 이건 내가 개입할 일이 아니야. 하지만 미연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개입할 일이 아니라고? 내 목숨이 걸린 일인데? 당신 이 일에 연루되어 있는 거야? 철우의 얼굴이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그는 고개를 떨구며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미연아, 넌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철우가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여기 들어온 순간부터 모든 게 틀어진 거야. 미연은 철우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들어온 것과 이 명단이 무슨 관계가 있다는 말인가요? 철우는 미연의 손에서 서류를 조심스럽게 빼앗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설명해봤자 소용없어. 이미 명령이 내려졌으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어쩔 수 없는 운명을 받아들인 사람처럼 말이죠. 명령이라고? 누구의 명령이야? 미연이 다그치듯 물었습니다. 철우는 대답하지 않고 서류를 원래 자리에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미연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미연아, 내 말 잘 들어. 앞으로 며칠 동안 조심해야 해. 혼자 다니지 말고 특히 밤에는 절대 돌아다니지 마. 미연의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자신에게 경고를 하고 있다니 이 모든 상황이 현실 같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날 지켜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우리 부부잖아. 미연의 말에 철우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부부라고 해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건 아니야. 여기서는 명령이 우선이거든. 철우의 말에서 미연은 절망적인 현실을 깨달았습니다. 남편조차 자신을 구해줄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서고를 나오면서 철우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미연아, 정말 조심해. 그리고 미안해.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사과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연은 그 사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시 침대로 돌아온 미연은 한잠도 잘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적힌 제거 명단, 철우의 차가운 표정, 그리고 그의 마지막 사과까지 모든 것이 퍼즐처럼 머릿속에서 맴돌았지만 명확한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새벽이 밝아오면서 미연은 한 가지 확신했습니다. 자신에게 위험이 닥쳐오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위험의 중심에 자신이 사랑하는 남편이 서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새벽 기상 나팔이 울리자 미연은 피곤에 찌든 몸을 일으켰습니다. 밤새 한잠도 자지 못한 채 제거 명단에 대해 생각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면장에서 거울을 보니 눈 밑에 검은 다크서클이 선명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아침 점호가 시작되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철우가 앞에 서서 훈련병들을 점검했습니다. 하지만 미연의 눈에는 어젯밤의 차가운 남편의 모습이 자꾸 겹쳐 보였습니다. 철우는 미연을 바라보지도 않았고 마치 완전히 모르는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오늘은 화기 점검과 사격 훈련이 있습니다. 모든 훈련병은 지정된 시간에 훈련장으로 집합하십시오. 철우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미연은 그의 목소리에서 평소의 따뜻함을 찾으려 했지만 공식적이고 차가운 톤만이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 미연은 다른 훈련병들과 함께 식당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음식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자꾸만 어젯밤 본 서류의 내용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정미연 행정병, 내부 고발 위험 인물, 제거 명단. 이 모든 단어들이 현실 같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선배님 괜찮으세요? 옆에 앉은 젊은 훈련병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미연이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 평범해 보이는 일상이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점심 무렵 훈련장에서 화기 점검이 시작되었습니다. 헌병 특임대원들이 각종 무기들을 점검하고 있었고 훈련병들은 일정한 거리를 두고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미연도 다른 훈련병들과 함께 훈련장 한쪽에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철우가 특임대원들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그는 손에 권총을 들고 있었고 사격 조준 자세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미연은 남편의 익숙한 모습에 잠깐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안도감은 곧 공포로 바뀌었습니다. 철우가 권총을 들어 조준하는 방향을 따라가 보니 그 조준선의 끝에 바로 자신이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의도된 것일까요? 철우의 눈과 미연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미연은 남편의 눈빛에서 망설임과 고통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해야 하는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철우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까지 미연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몇 초간의 긴장된 침묵이 흘렀습니다. 주변의 다른 훈련병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고 있었지만 미연에게는 그 몇 초가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침내 철우가 총구를 살짝 옆으로 틀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갈등과 아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사격 연습 완료. 철우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다른 특임대원들이 박수를 쳤고 훈련장의 긴장된 분위기가 순식간에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미연의 마음은 여전히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훈련이 끝난 후 미연은 급히 철우에게 다가갔습니다. 여보, 아까 그게... 하지만 철우는 미연의 말을 끊으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훈련병 정미연 사적인 대화는
부적절합니다. 각자 위치로 돌아가십시오. 미연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평소라면 주변에 사람이 없을 때는 최소한 눈빛으로라도 안부를 전하던 철우가 완전히 남처럼 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어젯밤 서구에서 만난 차가운 남편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체력 훈련 시간, 미연은 계속해서 누군가의 시선을 느꼈습니다. 돌아보면 특임대원들이나 교관들이 자신을 주시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착각인가 싶었지만 점점 확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자신을 감시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미연은 철우가 다른 장교들과 함께 식사하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진지했고 간혹 미연을 흘끔 쳐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미연은 자신이 그들 대화의 주제가 되고 있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미연은 혼자 부대 뒤편 산책로를 걸었습니다. 철우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혼자 있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걸음을 옮길 때마다 뒤에서 따라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면 아무도 없었지만 분명히 누군가 자신을 미행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미연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그게 진짜 명령이야? 오늘 훈련장에서 본 철우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권총을 자신에게 겨누던 그 순간 남편의 눈에서 본 망설임과 고통, 그것이 연기였을까요? 아니면 진심이었을까요? 미연은 어젯밤 철우가 한 말을 떠올렸습니다. 여기서는 명령이 우선이거든. 그렇다면 철우도 누군가의 명령을 받고 있다는 말인가요? 자신을 제거하라는 명령을 말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아내를 어떻게 해칠 수 있을까요? 창밖으로는 초병의 발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왔습니다. 평범한 부대의 야경 소리였지만 미연에게는 자신을 감시하는 소리로 들렸습니다. 모든 것이 의심스럽고 불안했습니다. 가장 믿었던 남편조차 이제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미연은 이불을 머리까지 덮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하지만 대답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직 적막한 밤의 침묵만이 그녀를 둘러싸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연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부대 곳곳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어젯밤의 불안감을 떨쳐내고 진실을 파악해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지만 머리는 한결 맑아진 기분이었습니다. 식당에서 아침을 먹으며 미연은 주변 사람들의 대화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평소라면 신경 쓰지 않았을 사소한 이야기들이 이제는 모두 중요하게 들렸습니다. 그러던 중 옆 테이블에서 두 교관이 나누는 대화가 귀에 들어왔습니다. 요즘 부대 분위기가 이상하지 않아? 맞아. 위에서 뭔가 큰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내부 고발자가 있다는 소문도 있고 말이야. 미연의 심장이 다시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내부 고발자라는 단어가 어젯밤 본 서류의 내용과 정확히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교관들의 대화는 계속되었습니다. 그 고발자 때문에 국가보안에 큰 위협이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은밀한 제거 작전이 시작되었다고 하던데. 미연은 숨을 죽이며 더 자세히 들어보려 했지만 교관들이 자리를 떠나버렸습니다. 아침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미연은 다른 훈련병들과 함께 체력 단련을 하면서도 계속 주변을 살폈습니다. 혹시 자신을 감시하는 사람이 있는지 아니면 수상한 움직임을 보이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미연은 혼자 부대 뒤편으로 향했습니다. 철우의 경고를 무시하고라도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곳에는 오래된 창고들이 있었고 평소에는 사람의 발길이 드문 곳이었습니다.
창고 주변을 돌아보던 중 미연은 담배 연기 냄새를 맡았습니다. 소리를 죽여 연기가 나는 방향으로 다가가니 창고 뒤편에서 한 명의 병사가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그는 미연을 보자 깜짝 놀라며 담배를 끄려 했지만 미연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괜찮아요.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을게요. 미연의 말에 병사는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배님. 그는 젊어 보였고 계급장을 보니 1등병이었습니다. 미연은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혹시 요즘 부대에서 무슨 특별한 일이 있나요? 미연이 조심스럽게 물어보자 병사는 주변을 둘러본 후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즘 분위기가 너무 이상해요. 위에서 뭔가 큰 작전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병사는 잠깐 망설이다가 계속 말했습니다. 제거 작전이라는 소문도 있어요. 내부 고발자를 찾아서 처리한다는. 미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지만 병사는 그것을 눈치채지 못하고 계속 말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고발자라는 사람이 실제로는 고발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군가 그 사람을 고발자로 조작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미연은 이 말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실제로 고발을 한 적이 없다는 걸 누군가 알고 있다는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조작했다고요? 미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그래서 더 무서운 거죠. 누군가 의도적으로 무고한 사람을 함정에 빠뜨린 거니까요. 병사의 말에 미연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 멀리서 집합 나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병사는 급히 담배꽁초를 처리하며 말했습니다. 선배님, 저 먼저 가보겠습니다. 그런데 병사가 잠깐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선배님 조심하세요. 요즘 새로 들어온 분들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는 소문이 있어요. 오후 훈련을 마치고 저녁이 되었습니다. 미연은 식당에서 저녁을 먹으며 오늘 들은 정보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내부 고발자, 제거 작전, 그리고 조작.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그림을 그리고 있었지만 아직 완전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녁 점호가 끝난 후 미연은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또 다른 이상한 경험을 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 자신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던 것입니다. 행정병님. 미연은 돌아보았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기요.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미연은 조심스럽게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다가갔습니다. 숙소 앞 작은 골목에서 한 명의 병사가 그림자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계급장을 보니 상병이었고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누구세요? 미연이 물었습니다. 병사는 주변을 살핀 후 경례를 하며 속삭였습니다. 행정병님, 당신을 팔아넘긴 건 가족 쪽입니다. 미연은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가족이라고요? 무슨 말씀이세요? 하지만 병사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어둠 속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미연은 그 자리에 서서 병사의 말을 곱씹어 보았습니다. 가족 쪽에서 자신을 팔아넘겼다니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순간 미연의 머릿속에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신우이인 강지연이었습니다. 철우의 여동생이자 국방부에서 일하고 있는 그녀 말입니다. 지연은 평소 미연을 좋아하지 않았고 특히 미연이 다시 군대에 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못마땅해 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설마 미연은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니 지연은 국방부 정보과에서 일하고 있었고 이런 기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미연을 제거 명단에 올릴 수 있는 권한도 있을 것입니다. 미연은 갑자기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연이 자신을 고발자로 조작해서 제거 명단에 올렸고
철우는 그 명령을 받고 괴로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날 밤 미연은 잠들지 못하고 계속 생각했습니다. 만약 정말 지연이 배우라면 철우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명령을 따라 아내를 제거할 것인가, 아니면 명령을 거부하고 가족을 지킬 것인가? 미연은 답을 알 수 없어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다음 날 새벽 미연은 평소보다 일찍 깨어났습니다. 밤새 뒤척이며 신우이 지연에 대해 생각한 탓에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던 것입니다. 창밖으로는 아직 어둠이 남아 있었지만 미연의 마음은 이미 각성 상태였습니다. 기상나팔이 울리고 일과가 시작되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아침 점호와 체력 단련이 이어졌지만 미연에게는 모든 것이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 교관들의 말투, 심지어 철우의 표정까지 모든 것이 의미심장하게 다가왔습니다. 오전 훈련을 마치고 점심시간이 되었을 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헌병대원 2명이 미연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훈련병 정미연, 즉시 조사실로 동행하십시오. 주변 훈련병들이 모두 미연을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미연이 물었지만 헌병들은 대답하지 않고 앞서 걸어갔습니다. 미연은 어쩔 수 없이 그들을 따라 나섰습니다. 뒤에서는 동기들의 걱정스러운 시선이 느껴졌지만 돌아볼 수는 없었습니다. 조사실로 향하는 길에 미연은 철우와 마주쳤습니다. 철우는 미연을 보자 잠깐 멈칫했지만 곧 무표정한 얼굴로 지나쳐갔습니다. 하지만 미연은 그 순간 철우의 눈에서 안타까움과 미안함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조사실 문을 열고 들어간 미연은 충격적인 광경을 마주했습니다. 책상 건너편에 앉아 있는 사람이 바로 신우이 강지연이었던 것입니다. 지연은 깔끔한 국방부 제복을 입고 있었고 차가운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올게. 지연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차갑고 공식적이었습니다. 미연은 의자에 앉으며 지연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아가씨, 당신이 여기 있다는 건? 네, 제가 이 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연은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정미연 씨, 당신이 부대 내부 정보를 외부로 유출하려 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미연은 깜짝 놀라며 반박했습니다. 그런 일은 없었어요. 저는 복귀한 지 며칠밖에 안 됐는데 무슨 정보를 유출한다는 거예요? 증거가 있습니다. 지연이 차갑게 말하며 사진 몇 장을 테이블에 올려놓았습니다. 사진에는 미연이 부대 비밀서고에 들어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류를 들고 있는 모습까지 선명하게 촬영되어 있었습니다. 미연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분명히 어젯밤 서고에서 제거 명단을 본 것은 사실이었지만 그것을 외부로 유출하려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진만 봐서는 자신이 기밀을 빼내려던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변명하지 마세요. 이미 모든 증거가 확보되었으니까요. 지연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당신이 언제부터 이런 계획을 세웠는지 모르겠네요. 재입대 신청부터가 모든 것이 계획적이었던 거죠? 미연은 지연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그냥 다시 군인이 되고 싶어서. 거짓말 그만하세요. 지연이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당신이 우리 가족에게 얼마나 해를 끼치려 했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그때 지연이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오빠가 널 죽이지 않으면 우리 가족이 죽는 거야. 미연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너 너무 많은 걸 알아버렸어.
지연의 말에서 미연은 이 모든 일의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당신이 저를 제거 명단에 올린 거군요. 미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연은 비웃듯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올케가 생각보다 똑똑하네요. 맞아요. 제가 했어요. 그리고 이유도 충분해요. 지연은 의자에서 일어나 창문 쪽으로 걸어가며 말했습니다. 우리 오빠는 이 부대에서 승진할 기회가 있었어요. 하지만 당신이 나타나면서 모든 게 복잡해졌죠. 혹시 오빠가 관련된 일들을 당신이 알게 될까봐 윗선에서 걱정하기 시작했거든요. 철우 씨가 무슨 일에 연루되어 있다는 거예요? 미연이 물었습니다. 지연은 돌아보며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모르는 게 나아요. 어차피 당신은 곧 사라질 테니까. 그 말에 미연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바로 그때 조사실 문이 박차고 열렸습니다. 철우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에는 절망적인 표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지연아, 이러면 안 돼. 철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오빠, 이미 늦었어요. 명령이 내려졌다고요. 지연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직접 처리하지 않으면 우리 부모님까지 위험해져요. 그거 알죠? 철우의 얼굴이 더욱 일그러졌습니다. 미연은 이 대화를 들으며 모든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철우는 자신을 구하려 하고 있지만 가족의 안전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연은 그 모든 것을 계획한 장본인이었습니다. 철우 씨, 미연이 남편을 부르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이해해. 하지만 철우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미연아. 정말 미안해.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지연이 다시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감동적인 재회는 여기까지 하시고 이제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내일 새벽 모든 것이 끝날 거예요. 미연은 지연의 차가운 말에 절망감을 느꼈지만 동시에 마지막 희망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철우가 조사실을 나가면서 미연과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미연은 철우의 눈에서 뭔가 다른 의미를 읽었습니다. 포기가 아닌 마지막 계획이 있다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조사실에서 나온 미연은 헌병들의 감시하에 임시 구금실로 이송되었습니다. 작은 방에는 침대 하나와 의자 하나만이 놓여 있었고 창문에는 철창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미연은 침대에 앉아 방금 전 벌어진 일들을 정리해 보려 했습니다. 지연의 차가운 말들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내일 새벽 모든 것이 끝날 거예요. 그리고 철우의 절망적인 표정도 잊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본 철우의 눈빛에는 분명 다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간수가 식사를 가져왔습니다. 미연은 식욕이 없었지만 체력을 유지하기 위해 억지로 밥을 먹었습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 최소한의 힘은 비축해둬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밤이 깊어질 무렵 복도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연은 긴장하며 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철우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간수는 보이지 않았고 철우 혼자서 들어왔습니다. 여보. 철우가 조용히 미연을 불렀습니다. 미연은 일어나 철우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간수에게 부탁해서 잠깐 시간을 얻었어. 철우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급했습니다. 철우는 주변을 살핀 후 미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미연아, 시간이 많지 않아. 내 말 잘 들어. 그의 손은 차갑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명령을 거부하면 나도, 너도, 부모님도 위험해. 미연은 철우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미 다른 길을 준비하고 있어. 철우의 말에 미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다른 길이라고? 철우는 주머니에서 작은 USB를 꺼내 미연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걸 언론에 넘겨. 내 이름이 제거 명단에서 사라질 유일한 방법이야. 미연은 USB를 받으며 물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내가 입수한 군 내부의 불법 거래와 정치자금 자료야. 철우의 말에 미연은 놀랐습니다. 지연이와 윗선들이 관련된 모든 증거가 들어있어. 무기거래, 특혜 인사, 정치인들과의 은밀한 거래까지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어. 미연은 철우의 얼굴을 자세히 바라보았습니다. 당신도 위험해질 텐데. 그건 상관없어. 내가 너를 이 상황에 빠뜨린 거나 마찬가지니까. 철우의 목소리에는 죄책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이상했어야 했어. 철우가 계속 말했습니다. 지연이가 내 재입대를 그렇게 반대했을 때부터 뭔가 수상했거든. 나는 단순히 시기심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자기들의 비리가 들통날까봐 걱정했던 거야. 미연은 서서히 전체적인 그림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내부 고발자로 조작한 이유가 너를 제거하기 위한 핑계였던 거지. 실제로는 내가 우연히 알게 될 수도 있는 정보들이 문제였어. 철우는 미연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이 USB 안에 있는 자료가 공개되면 지연이와 그 윗선들은 모두 몰락하게 될 거야. 그러면 너를 제거할 이유도 사라지고. 하지만 어떻게 언론에 전달하죠? 내일 작전이 실행될 때 내가 신호를 보낼 거야. 그때 이 USB를 최대한 멀리 던져. 이미 언론사 기자 한 명을 섭외해뒀어. 망원 렌즈로 그 장면을 찍을 준비가 되어 있어. 철우의 계획은 생각보다 치밀했습니다. 미연은 USB를 꽉 쥐며 물었습니다. 정말 이 방법이 통할까요? 통해야 해. 다른 방법은 없으니까. 철우의 말에는 절박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연아, 내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그 순간 미연은 깨달았습니다. 철우는 명령과 사랑 사이에서 모든 걸 걸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안전도 가족의 안전도 모두 위험에 빠뜨리면서까지 아내를 구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미안해할 일이 아니에요. 미연이 말했습니다. 우리 둘 다 이 상황의 피해자일 뿐이에요. 철우는 미연을 꽉 안으며 말했습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걸 잊지 마. 복도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간수가 돌아오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철우는 급히 미연에게서 떨어지며 말했습니다. 기억해, 내가 하늘로 총을 쏘는 순간 USB를 던져. 그리고 연막이 터지면 최대한 몸을 낮춰. 연막탄까지 준비했다고요? 미연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모든 걸 계획했어. 너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거야. 철우의 말에서 미연은 그의 결의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간수가 들어왔습니다. 시간 다 됐습니다. 철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연을 마지막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내일 봐. 그의 말은 작별 인사가 아닌 약속처럼 들렸습니다. 철우가 나간 후 미연은 USB를 옷 안쪽 주머니에 깊숙이 넣어두었습니다. 내일 새벽에 벌어질 일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지만 동시에 희망도 생겼습니다. 철우가 자신을 위해 목숨을 걸고 준비한 계획이 성공하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미연의 마음은 복잡해졌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끝날 것입니다. 좋은 결말이든 나쁜 결말이든 이 긴장되고 불안한 시간들이 마침내 끝나게 될 것입니다. 미연은 철우를 믿고 내일을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창밖으로는 새벽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미연은 그 별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되기를,
그리고 철우와 함께 이 모든 일을 무사히 넘길 수 있기를 말입니다. 새벽 5시 구금실 문이 열렸습니다. 헌병 2명이 들어와 미연에게 말했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이동할 시간입니다. 미연은 밤새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지만 정신은 또렷했습니다. 옷 안쪽 주머니에 숨겨둔 USB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며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면서 미연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직 어둠이 남아 있었지만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갑고 습했습니다. 부대 전체가 고요했지만 어딘가에서는 이미 작전 준비가 진행되고 있을 것입니다. 훈련장에 도착하자 미연은 놀라운 광경을 보았습니다. 중앙에는 의자 하나가 놓여 있었고 그 주변으로는 헌병 특임대원들이 반원형으로 서 있었습니다. 모두 완전무장을 하고 있었고 손에는 권총을 들고 있었습니다. 마치 처형장을 연상시키는 장면이었습니다. 철우가 특임대원들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지휘관 제복을 입고 있었고 얼굴은 단단히 굳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연은 그의 눈에서 떨림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어젯밤 약속한 계획이 진짜 실행될 것인지 미연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목표를 중앙으로 이동시켜라. 철우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헌병들이 미연을 훈련장 중앙의 의자로 안내했습니다. 미연은 의자에 앉으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수십 개의 총구가 자신을 겨누고 있는 모습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훈련장 한쪽에서는 지연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떠 있었습니다. 마침내 모든 계획이 완성되는 순간을 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미연은 지연을 바라보며 분노보다는 연민을 느꼈습니다. 권력과 욕심 때문에 가족까지 배신하는 사람에 대한 안타까움이었습니다. 철우가 특임대원들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국가 기밀을 유출하려던 위험 인물을 제거한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명령을 내리는 지휘관의 위엄을 유지하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이는 국가 안보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다. 미연은 철우를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괜찮아. 당신이 해야 할 일을 해요. 하지만 동시에 어젯밤 약속한 계획이 성공하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USB 안에 든 자료가 세상에 공개되어 모든 진실이 밝혀지기를 말입니다. 목표 정미연. 철우의 목소리가 훈련장에 울렸습니다. 특임대원들이 일제히 권총을 들어 미연을 조준했습니다. 미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두려움보다는 이상하게 평온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사격 준비. 철우가 외쳤습니다. 특임대원들의 손가락이 방아쇠에 올려졌습니다. 미연은 눈을 감지 않고 똑바로 앞을 바라보았습니다. 만약 이것이 마지막이라면 당당하게 맞이하고 싶었습니다. 그 순간 철우와 미연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철우의 눈에는 깊은 사랑과 미안함, 그리고 결의가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미연은 고개를 살짝 끄덕여 철우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괜찮다는 의미였습니다. 바로 그때 철우가 예상치 못한 행동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권총을 하늘로 향하게 하고는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탕! 총성이 훈련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특임대원들이 당황해하는 사이 철우가 외쳤습니다. 사격 중지. 동시에 철우는 주머니에서 USB를 꺼내 하늘 높이 던졌습니다. 작은 USB가 새벽 하늘을 가르며 날아갔습니다. 미연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자신도 숨겨둔 USB를 꺼내 멀리 던졌습니다. 2개의 USB가 각각 다른 방향으로 날아갔습니다. 지휘관님, 무슨 일입니까? 특임대원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하지만 철우는 대답하지 않고 다시 한번 하늘로 총을 쐈습니다. 이번에는 연막탄이었습니다. 순식간에 훈련장이 하얀 연기로 뒤덮였습니다. 연막 속에서 혼란이 시작되었습니다. 시야 확보가 안 됩니다. 목표를 놓쳤습니다. 특임대원들의 외침이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미연은 철우의 지시대로 몸을 최대한 낮췄습니다. 지연이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뭐 하는 거야? 즉시 사격해. 하지만 연막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특임대원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하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지휘관인 철우가 명령을 거부한 상황에서 누구도 섣불리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연막이 서서히 걷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훈련장 한쪽에서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언론사 기자가 망원 렌즈로 모든 장면을 촬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USB를 던지는 장면부터 연막탄이 터지는 순간까지 모든 것이 카메라에 담겼습니다. 기자가 있다. 지연이 소리쳤습니다. 즉시 체포해. 하지만 기자는 이미 촬영을 마치고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철우의 계획대로 모든 증거가 외부로 전달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철우가 권총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작전 중지. 모든 대원은 원래 위치로 복귀하라. 특임 대원들은 혼란스러워했지만 지휘관의 명령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연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오빠 미쳤어? 이게 무슨 짓이야? 하지만 철우는 지연을 무시하고 미연에게 다가갔습니다. 괜찮아? 그의 목소리에는 안도와 걱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미연은 일어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하지만 다리가 후들거려 제대로 서 있기 힘들었습니다. 철우가 미연의 어깨를 붙잡아 주었습니다. 이제 모든 게 끝날 거야. 훈련장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언론사에서 이미 기사를 송출했고 관련 기관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철우의 계획이 성공한 것입니다. 지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자신의 모든 계획이 물거품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끝날 줄 알았으면.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세상에 공개되었고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지 1시간도 되지 않아 부대는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언론에 공개된 USB 자료가 파장을 일으키면서 국방부와 검찰이 동시에 움직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헬기 소리가 부대 상공을 맴돌았고 수사관들이 속속 도착했습니다. 미연과 철우는 별도의 조사실에서 각각 조사를 받았습니다. USB에 담긴 자료들이 하나씩 공개되면서 그동안 숨겨져 있던 군 내부의 거대한 비리 구조가 드러났습니다. 무기 거래, 특혜 인사, 정치인들과의 은밀한 후원금 거래까지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였습니다. 지연은 즉시 구속되었습니다. 그녀가 주도했던 불법 거래의 증거가 명확했고 미연을 제거하려 했던 계획까지 모두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지연은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증거 앞에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올케를 죽이려 한 게 아니라 그냥 겁만 주려던 거였어요. 지연이 변명했지만 제거 명단과 구체적인 작전 계획이 모두 발견된 상황에서는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내란 음모와 군사기밀 유출, 그리고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철우는 명령 불복종과 기밀 유출 혐의로 군법회의에 회부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행동이 더 큰 비리를 폭로하는 결과를 가져왔고 무엇보다 국민 여론이 그를 지지했습니다. 양심적인 군인, 진정한 애국자라는 평가가 쏟아졌습니다. 언론은 연일 이 사건을 대서특필했습니다. 군 내부 비리 척결의 영웅,
아내를 구한 용감한 남편이라는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훈련장에서 하늘로 총을 쏘는 철우의 모습은 상징적인 장면으로 여겨졌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미연은 부대에서 나와 임시 숙소에서 지냈습니다. 매일 법정에 나가 증언했고 언론 인터뷰도 여러 차례 했습니다. 처음에는 떨렸지만 점차 당당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단순히 다시 군인이 되고 싶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제가 모르는 사이에 거대한 음모에 휘말리게 되었죠. 미연의 증언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평범한 주부가 권력의 음모에 맞서 진실을 밝혀낸 이야기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몇 달 후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영과 관련된 고위 장교들은 모두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철우는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가벼운 처벌을 받았습니다. 감형 요청에 수십만 명이 서명했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피고인 강철우는 비록 명령을 위반했으나 그 동기가 정당했고 결과적으로 더 큰 범죄를 막는 데 기여했다. 판사의 선고문에 법정은 박수갈채로 가득했습니다. 철우는 전역 처분을 받았지만 실형은 면할 수 있었습니다. 전역 후 철우와 미연은 서울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너무 많은 관심과 시선이 부담스러웠고 조용한 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강원도의 작은 산골 마을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마을은 인구가 불과 몇백 명에 불과한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논밭이 펼쳐져 있고 뒤로는 산이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도시의 복잡함과는 완전히 다른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철우와 미연은 작은 농가를 얻어 농사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이웃 농민들의 도움을 받으며 점차 농사일에 익숙해졌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밭에 나가고 해질녘에 집으로 돌아오는 단순한 일상이었습니다. 정말 이런 삶이 우리에게 맞는 것 같아. 어느 날 저녁 미연이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마당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가을 하늘이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고 멀리서는 귀뚜라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철우는 미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날 하늘로 쏜 총알. 아직도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아내를 구하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던 그 순간 말입니다. 미연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건 우리 살아있다는 증거야. 그녀의 말에 철우도 웃었습니다. 정말로 그들은 살아있었습니다. 죽을 뻔했던 위기를 넘기고 이제는 평범하지만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기숙학교에 다니던 아이들도 방학 때마다 시골집을 찾아왔습니다. 첫째는 과학고등학교에서 여전히 좋은 성적을 유지하고 있었고 둘째는 예술중학교에서 재능을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변화된 모습에 놀라면서도 기뻐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훨씬 편해 보여요. 첫째가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정말 편해졌어. 미연이 대답했습니다. 도시에서의 바쁘고 복잡한 삶보다 이곳에서의 단순한 삶이 훨씬 마음에 들었습니다. 저녁이면 두 사람은 종종 마을 뒷산에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바라보는 마을의 전경은 아름다웠습니다. 작은 집들에서 나오는 불빛들이 반짝이고 논밭은 어둠 속에서 평화롭게 잠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후회하지 않아? 미연이 물었습니다. 군인으로서의 꿈을 포기한 건 말이야. 철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혀. 진짜 중요한 건 너와 아이들이니까. 나라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족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해. 겨울이 오고 봄이 지나면서 두 사람의 새로운 삶은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농사일도 점점 익숙해졌고 마을 사람들과도 친해졌습니다. 가끔 언론에서 연락이 오기도 했지만
이제는 조용히 살고 싶다고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미연은 밭에서 일하다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파란 하늘에 하얀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미연은 문득 그날 철우가 하늘로 쏜 총알을 떠올렸습니다. 그 총알은 단순히 공중으로 날아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절망을 뚫고 희망으로 향하는 신호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그 희망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평범하지만 진실된, 조용하지만 행복한 삶을 말입니다. 당신의 하루에 작은 감동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걸어주세요. 다음 이야기도 따뜻하게 준비해 두겠습니다.